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최근 연준에서 B컷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미국과 한국의 자산시장은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이 좋고 미국이 안 좋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반대입니다. 미국 증시는 펄펄 날아다니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미국의 S&P 500 지수와 파란색으로 표기된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지수는 무난하게 서로 손잡고 상승하다가 흔히 말하는 엔화 강세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폭락이 나왔었던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다 같이 손잡고 폭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죠. 해당 악재는 진정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만, 그런데 두 나라의 증시는 다른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블랙 먼데이를 겪은 직후 반등의 폭을 보면 미국 증시는 전고점 부근까지 V자로 바로 반등했습니다만 한국 증시는 반등하다가 말았습니다. 블랙 먼데이 때 하락을 절반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이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엔화 강세가 나오자 시장은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증시는 흔들렸다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해 버렸고요. 한국 증시는 흔들렸다가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허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9월 22일에 캡처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시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펄펄 날아다니는데요. 한국 증시는 나홀로 힘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이유들을 체크해보고 과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할지 이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한국에서 금투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금투세는 주식에서 5천만 원 수익까지는 세금을 따로 거두지 않고요. 5천만 원부터 3억의 수익까지는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요. 3억 원 초과분부터는 수익에 대해서 25%의 세금을 거두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일반 개미들은 이렇게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금투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돈을 굴리는 큰손들이 세금 문제로 인하여 주식을 팔고 한국 증시를 떠나게 되면 피해는 개미들이 받지 않을까요? 큰손들이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개미가 손해를 볼 수 있고요. 큰손들이 추가로 유입되지 않으니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서 개미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 부동산에 비해 한국 증시는 선호도가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추가해버리면 부동산 선호 현상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주식은 더욱더 뒤처질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싫어하니 금투세는 유예는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윗분들이 잘 대화하셔서 금투세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반대하면 금투세는 유예될 수 있어. 증시의 악재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투세 자체가 불확실성입니다. 주식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죠. 만약에 1년 유예된다면 1년 후에는 다시 금투세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 자체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힘이 없었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니 아니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강력한 내수의 힘으로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연간 소매 판매 변화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코로나 이후 보복 소비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었다가 그 이후 소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꾸준히 소비는 플러스를 기록 중입니다.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소비가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나올 한국의 지표를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준비 되어 있나요? 자, 미국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소비를 기록한 적이 없었죠? 이번에는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전년 동월 대비 소매 판매를 보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플러스를 기록 중이고 지속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지속적인 내수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더 심각한 기사를 공유해 드릴까요? 한국은 교육의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교육 왕국이죠. 내가 굶어 죽어도 자식의 교육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 쪽에서도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4월쯤 나온 기사인데요. 경제가 안 좋으니 사교육비 카드 지출이 감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예체능 학원이 전년 동월 대비 57%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일단 예체능부터 그만두는 것입니다. 축구학원 다닌다고 그냥 놀이터에서 공차면 돼. 피아노 학원 다닌다고 집에 있는 피아노로 연습해.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교육비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중상위 계층에서는 교육비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늘어났고 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5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려우니 교육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내수 중심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영업자 분들이 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교육에 대한 투자마저 흔들리고 있죠.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크게 줄이면서 벌어지는 사교육에 대한 양극화는 향후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더더욱 불러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GDP에서 민간 소비 성장률 추이를 보면 23년부터 제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마치 서프라임 경제 위기 때, 코로나 경제 위기 때, 이때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 경제 위기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내수의 역성장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내수의 침체 속도가 마치 경제 위기 때와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요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고민이 매우 많습니다. 방금 전에 한국의 내수가 무너지는 거 보셨죠? 그렇다면 하루빨리 기준금리를 내려서 내수 부양을 시켜줘야 할 텐데요. 바다 건너 미국을 보면 이미 50bp B컷 금리 인하를 한번 했고요. 다음 회의 때 B컷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고금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기준금리를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지난 회의 때에도 금리를 동결시켰죠?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냥 다 죽자는 것일까요? 바로 문제는 부동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이때 리뷰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금리의 장기화가 내수 부진을 가속화시키는 위험이 있지만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위험과 상충되는 상황이라 금통위는 판단했습니다. 여기에서 금융 안정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수 문제는 나중에 금리를 내려서 잡을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은 포모 같은 심리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8월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이 아닌 금융 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지만 금융 안정을 결정하는 변수는 결국 부동산과 가계대출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빨리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한국은행에서는 부동산과 가계대출 때문에 금리를 동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최근에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 규제를 해서 한국은행이 문제 삼고 있는 부동산과 가계대출이 진정된다면 금리 인하를 다음번에는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현재의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B컷을 하고 한국의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높은 대출 금리를 유지하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코픽스 금리가 하락한 만큼 가상금리를 높여서 높은 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루빨리 부동산을 잡고 대출도 잡아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투세입니다. 주식으로 자금 유입을 막고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자금 유입을 촉진시키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동산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부동산 상승도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투세가 유예되어도 부동산이 진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아예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봐도 최근에 주거 비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된 8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주거비는 여전히 전월 대비 0.5%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주거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준회의 때 파월은 고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B컷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만약에 한국에서 혹시나 부동산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내수 침체를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거라 봅니다. 물론 이때 매파적인 발언을 하긴 하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내수가 당장 회복되기는 어렵고요. 그나마 수출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조금씩은 성장하고 있다? 이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수출주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말이죠.
물론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조금 더 편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